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보험사 관계자분들 뭐 이 바닥에는 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뭔가 이상했을 거, 현장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발생한 슈퍼카 사고들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사고가 나면 저 정도로 이제 차가 좀 부서지면 그 사고 현장도 좀 많이 어수선하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고 현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 장소에는 잔디 이런 게 없는데 아까 보면 경기장에 잔디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잔디 같은 게 없는데 왜 자꾸 타이어에서 잔디 같은 게 나오지? 잔디가 묻은 거예요? 왜 토사물 나오지? 네.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해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여기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저런 경기장에 사고가 났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아까 지금 경찰분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저 경기장 안에서 저 슈퍼카를 모는 분들이 아주 부자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자기도 속도를 내고 즐기다가 네. 차가 파손이 되면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면 저 보통 웬만한 차들 저런 차들 수리 제대로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듭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부담이 되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일반 도로에만 갖다 놓으면 돼. 어차피 네. 우리 차 부서진 거 보험 처리하는데 뭐 하면서 죄의식이 없다 보니까 저 동호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그냥 서로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주로 30대에서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요,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정말 뭐 엄청나게 이 고위 직종 또는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직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자영업자, 회사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지금 앞서 영상 보여줬던 그 경주형 트랙 있죠? 평소에 거기서 슈퍼카를 타고 막 신나게 달려본대요. 그런 해당 경주형 트랙인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표현 있죠? 매뉴얼. 사고 날 때 이 손쉽게 보험금 타낼 수 있는 매뉴얼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뭔가 손쉽게 돈을 꿀꺽했으면 그만큼 다 이제 적에 적발됐으면 다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예, 과거에는 이제 보험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다가 보험 사기가 너무나도 만연하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또 형사 처벌도 더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보험사에서 다 민사소송 제기해서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반환 청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고가 보험 사기인 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경주용 트랙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일반 차량과 다릅니다. 그 타이어가 높기 때문에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 다 티가 난다고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주용 트랙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용 트랙에 있는 CCTV, CCTV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있고 규칙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손쉽게 보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경찰 입장에서 잘 됐어요. 몇 군데의 경기장 CCTV를 분석해가지고 그 경기에서 이 경기를 했던 차들을 일단 특정을 하고요. 그 차들이 그 인근에 그 지점 그 정도의 다른 데서 사고 나가지고 보험 처리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보험금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앞서 박영주 변호사 말씀처럼 그래서 경찰이 저 경주용 트랙의 CCTV를 증거로 아마 확보를 한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황당 영상 보시고 기분 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가요? 아이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설마? 춤 신동이네요, 춤 신동. 옛날 개그맨 김정열 씨의 개다리 춤 승리당당인가요? 와! 대단합니다. 이거 화면 조작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야, 춤 보세요. 전화에 저런 수익이 나오기 쉽지 않고. 다른 주변의 형 누나가 전부 열광합니다. 보세요. 오! 야, 다리 터는 거
어깨 터는 거. 네. 위하고 아래가 따로 놀 수 있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김정열 씨의 숭구리당당을 해외에서 아이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황당 영상까지 살펴봐서 저 대단하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혁수야, 다리 아프다. 시내로 해. 알겠어요. 난 조식 포함으로. 난 수영장이랑 스파.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다 맞춰? 어머, 트리바고는 맞춰줘요. 원하는 조건은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트리바고에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호텔 트리바고.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상담 완료 시 이제는 리모컨 16인치 대형 리모컨 선풍기 무료. 박지윤 씨, 암에 걸렸던 분들은 암보험 가입이 어렵다고요? 네, 암이 무서운 게 이 높은 재발률 때문인데요. 나이 들수록 암 발병률까지 높아지니까 큰일입니다. 흔한 지병만 있어도 힘들다는데 정말 가입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암을 알았어도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등의 의사 거든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상황이니까 그건 북한에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논의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제 상호 불가침 선언 정도, 그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나아가서 이제 북미 수교, 중간에 연락사무 설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 측으로도 어느 순간에 뭘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선제 조치에 의해서 이제 미국 측이 이제 협상에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주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되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그걸 결정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까지 폐기를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 그 중단이 그것까지 고려해 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땐 낮은 수준이지만 많은 선제 조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카드를 주었다.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이 하나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사차를 북한이 사차를 수용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외에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카드를 보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준 것이 없이 한국과 미국이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나름대로 선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판은 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주도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중심에서 끌고 가고 있는 새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됐던 게 종전선언 문제거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오고 가는 문제라면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글쎄요. 지금 원래 나오기는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계기라고 하면 북한 정권이 이제 9월 9일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금년 내에 한다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 한중 간에도 6.25 전쟁의 당사자이지만 종전선언을 거치지 않았고 미중 간에도 거치지 않았어요. 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북한이 자기들이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한다면 또 남북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이고 분명한 조치. 그래서 북한이 그야말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예. 그것이 평화체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해도 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못 받기보다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퇴출된 비리 당사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를 추천해 은근슬쩍 꼼수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3년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21년 뒤 둘째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본인도 다시 총장으로 복귀했다 교육부 감사 끝에 다시 퇴출됐습니다.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 재단이 복귀한 사례는 지난 10년간 60개 교에 이릅니다. 학교 정상화 심의를 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은 이유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옛 비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나 교수, 교직원 등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비리 유형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파면이나 임원 승인 취소, 관할청 요구 해임 사례 외에도 학교 운영에 중대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앞으로는 비리 당사자로 규정합니다. 첫 적용 사례가 상지대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그 정상화의 그 시금석이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 정상화 심의 시 학내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분위에 의견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해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14년 만에 재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어서 어느 쪽에서 먼저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14년 만에 대법관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올리면서 8월 말 공개 변론까지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 합의체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결정한 뒤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하급심 무죄 판결은 부쩍 늘어 지난해 44건에 이어 올해에만 28건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2016년 기준 2005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에만 관련 사건이 200건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나 사회 인식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복무제 도입엔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이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 인권 친화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위헌 법률 심판 등 사건 3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후 7년째 판단을 내리지 않아 6년째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전향적 태도가 헌법재판소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들 병역 거부자들은 기소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데 지난 60년간 누적 수감자는 19,000여 명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산업 위탁업체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자치단체가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 시내 각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민간업체가 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받아 위탁 운영합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200톤. 하지만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월요일은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야간 특별 근무